안녕하십니까. 네, 마포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강대영어학원의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진에 보시면은 저고요. 마포고를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의 영어 고수 강대영어 김경아이고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스카이를 진학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봤던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험 구성은요, 교과서하고, 그다음 부교재하고, 이번에 최근에 봤던 6월 모의고사, 물론 서울 학생들은 안 봤지만은 그걸 주셔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중을 보시면요, 교과서는 100점 만점 중에서 14.5점이 나왔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중간 때는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서술형이 저번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안 나오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다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 부교재가 뭐냐면요. 한 5개년 정도의 1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음집이 있어요. 바로 올림포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유형편이거든요. 뭐 빈칸 추론이라는 둥, 뭐 문법 파트 이런 식으로 그 유형편인데 그것에 이제 뭐 과별로 한 4과 정도씩 내가지고 시험에 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한 28지문쯤 됐을 거예요. 모의고사 지문으로 치면. 거기서 무려 61.9점이 나왔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는 부교재를 가지고서 진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요. 다음에 23년 6월 모의고사, 보통 이제 그 해에 보는 3월 모의고사라든가 6월 모의고사를 내시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다 내시는 건 아니고요. 한 10지문 정도 또는 8지문 정도 정해주세요. 거기에서 이제 이만큼 내시는 건데 꽤 많이 나왔죠. 그래도 23.6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아래 보시면요. 부교재의 비중을 그냥 대략 60% 잡고요. 그다음 올해 보는 모의고사를 한 25% 잡고요. 그다음 교과서를 한 15% 잡았습니다. 이걸 좀 더 모아보면요. 어차피 부교재도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23년에 본 것도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결국은 모의고사에 대한 비중이 무려 85%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수능 지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능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단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구문 독해라든가 사고의 깊이라든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번에 1학년 영어 시험의 난이도는요, 중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느끼기에 따라 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구성은 객관식이 21문제 70점, 서술형이 5문제 30점인데요. 이게 총 100점인데 이게 서술형은요, 이런 것 같아요. 1학년 서술형은 할만해요. 외우면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식이 왜 어렵냐면요. 바로 이 아래에 관건이 있는데요. 시간 안배가 관건이다. 모두 고르시오 주의해라. 이게 바로 객관식의 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 고르시오가 무려 한 4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 한 지문에서 문법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나와 있고 모두 골라야 돼. 그런데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1과 4인 줄로 알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답지를 보니까 1, 3, 4인 거예요. 그래 버리면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점수는 그냥 안 나오는 거죠. 근데 1과 4만큼 점수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두 고르시오가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이 뭐냐면은 열심히 해도 완벽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 4문제예요. 그래 버리면 이런 객관식에서 애들이 실수만 조금만 해도 객관식 한 문제 틀려버리면 객관식이 보통 하나에 3.5점, 3.7점 그러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2개 틀려버리는 순간 벌써 한 7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진짜 모의고사 100점 나와. 진짜 수능 모의고사 2학년 거도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고 3학년 거는 90점이 나와. 그렇게 해도요. 1학년 마포 시험을 봤을 때 1등급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1학년들이 마포 1학년에 왔을 때는 난 정말 모의고사 잘하는데, 영어 잘하는데 왜 등급이 이 모양이냐, 너무나 많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사태가 1학년 내내 있습니다. 내내 있고요. 2학년이 되면은 역전됩니다. 2학년은요, 객관식은 쉬워요. 쉽게 나오고 주관식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진득하게 많은 양을 외우고 써보고 그런 친구들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공부를 해도,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해도 점수는 나에게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학년들은 참 힘든 점이 많습니다. 2학년이 될 때까지 조금만 참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 방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지문이 많으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 단어 스펠링 쓰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악필이라든가 스펠링 틀린다거나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1학년들은요, 서술형을 웬만하면 다 맞춰야 돼요. 어차피 객관식에서 모두 고르셨기 때문에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객관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라고 했지만요,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풀기 힘들지만 그래도 좀 너무 시간 걸릴 만한 문제들은 약간 좀 세모해놓고 넘어가서 시간 안배를 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또 나왔네요. 모두 고르시오. 문법도 그렇고 뭐 낱말이 뭐 어색한 거라든가 내용 일치가 틀린 거라든가 두루두루 나오는데요. 계속 개수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혼란의 도가니 당입니다. 답의 개수는요,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삐리 꽂히면 절대 안 돼요. 뭐 이게 꽂혀가지고 막 풀다 보면요, 뒤에 있는 뭐 쉬운 문제라든가 남들은 다 맞히는 문제를 나 혼자 틀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이 다음 가에서 바에서, 가부터 바에서 어법상 틀린 것이 모두 묶인 것은 해서 3.4점짜리인데요. 객관식이에요. 자, 가, can you tell me the reason you are upset? 이건 올바른 문장이죠. 왜냐하면 the reason 뒤에 관계부사 why가 생략될 수 있거든요. why도 그렇고 that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렇게 관계사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 밑으로도 쭉 나, 다, 라, 마, 바 해가지고 주로 관계사가 한 4문제, 관계 대명사 부사 섞여 있었고요. 수요일치라든가 또는 능동수동태 문제인데요. 능동수동태가 이번 뭐 교과서의 핵심 그런 거 절대 아니지만은 그냥 모든 문법이 두루두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나라 바가 틀린 거 묶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금만 실수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문법 잘해야 합니다. 다음 7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이죠. 정말 흔한 말로 빡치는 문제입니다. 예, 쭈르륵 있는데요. 대체로 이게 분사구문 또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그 다음에 마포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 완료를 참 좋아해요. 이건 제가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포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죠. 찍은 거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서치를 정말 잘 내요. 서치. 그래서 제가 쭉 마포를 가르쳐 본 경험으로 볼 때 과거 완료라든가 과거 완료 수동이라든가 그냥 수동 또 소서치 이런 거 꼭 낸다라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냈습니다. 네, 답은 3개였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파란 글씨로 2번 틀린 문법 고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것은요, 밑줄이 없었습니다. 킬러 문제였는데 볼게요. 여기 서답형 1번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그래서 The volunteers부터 쭉 출발합니다. 쭉 출발하고 옆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까지가 그 하나의 지문이에요. 이 하나의 지문에 보면은 여기 3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윗글에서 어법상 잘못 사용된 그 부분을 3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답만 써라. 이게 이제 킬러 문제인데요. 밑줄이 없습니다. 통 지문 전체에서 알아서 찾아라. 찾은 후에 고쳐라.
딱 하나 친절한 그런 세 개가 있다 알려준 거 이것만 친절할 뿐이지 진짜 막막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킬러 문제였고요. 일단 그 밖에 이게 내용 파악을 한글로 하는 거 시험 문제가 있었고 수용하다의 단어는 이미 본문 외운 친구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였죠. 네, 답을 보시면요. 관계사 문제였고요. 이게 약간 변조가 있었는데요. 저기 어딘가에 원래 그 책 원문에는 빈칸, 그러니까 그 생략된 관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리에다가 where를 채워가지고 이게 맞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사가 생략된 자리에 뭐가 들어있을지를 다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수위일치 문제라든가 또는 ing를 쓸래, pp를 쓸래 그런 문제 냈습니다. 다음 볼게요. 예, 다음 문제는요. 이게 하나의 큰 지문인데요. 이 지문 안에 보면은 저기 보이십니까? A번 W로 출발하는 자공을 써라. B번 C로 출발하는 설득력 있는을 써라. 이거 쉬워요. 그 본문 외운 그대로 내었기 때문에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본문을 외운 친구라면 진짜 100점 나와야 됩니다. 이걸 틀리면요 혼나야 됩니다. 개수는 6개였고요. 단어는 제가 저기 옆에 초록색 써놨는데요. womb, convincing, reinforcer. fondness는 어려운 단어죠. condition도 좀 뜻이 어려웠고요. associative. 그래서 한 지문을 내용 파악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단어 다 써보고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번 신생아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아래에 영작으로 나왔습니다. 좀 긴데요. just 뒤에 빈칸을 디디딕 디디딕 해서 총 6개를 뚫어놨죠. 이 정도면 양반이죠. 그냥 영작은 아니고 그냥 약간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만 좀 쓸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절대로 어렵다고 볼 수 없는 문제인데 낼 때 뭘 내는지 보면요. 기준을 보면요. 이게 just 저기 답 보이십니까? just as likely is the idea. 이게 just as likely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형용사 보어고요. 그다음 is가 동사고요. the idea가 주어입니다. 즉 형용사 보어가 문 뒤에 강조되면 그 뒤엔 도치를 해요. 그 도치라는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with being fed 이렇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이자 수동이 결합되어 있는 내용도 좀 알아야 돼요. 누가 먹여주는 거를 fee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be fed를 써서 being fed 쓰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동명사라든가 또는 도치라든가를 엮어서 낸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문법이 한 2-3개 엮여 있는 걸 내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중요 문장들은 다 이렇게 해시태그라든가 약간의 세모라든가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런 문장 중요하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유형이었는데요. 4번 어떤 지문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지문 공부한 내용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요약문을 냈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 요약문의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될 만한 단어의 그 A, B 자리에 특히 A 부분이 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는 이 본문에서 at the same time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래에서는 대체로 simultaneously를 내겠지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걸 벗어나서 concurrently를 냈거든요. 자, concurrently는 고3 단어입니다. 왜? concur 이게 동시에 발생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기 어려운 단어였었어요. 근데 그런 단어를 그냥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1이지만 고2, 3 수준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네가 이걸 풀 수 있단다라가 되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반짝 공부하는 단어로는 모자랍니다. 평소에 좀 알고 있어야지 뭐가 나와도 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B번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래 요약문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영어 자체로는. 네. 자, 그래서 이제 분석해 보니까 본문 변조가 일단은 겉으로 보기엔 5개가 나왔어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변조한 게 총 6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벗을 however로 쓰는 건 뭐 귀여운 수준이고요. 2번 관계사가 빠져있는 자리에 어떤 다른 걸 집어넣어 놓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돼 있었잖아요. 찾아 고쳐라.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게 약간 응용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3번 단어 변조. 4번이 중요한데요. 마포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도치입니다. 그 도치 관련된 걸요. 그 교과서에 있던 그 내용을 약간 좀 엎어가지고 그 no longer 뒤에 vs를 만든 후에 이것도 하나의 그 보기에 넣은 거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뭐냐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치 연습이 되었던 친구들은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포 1학년들이 이제 뭐 2월에 배정 받아가지고 처음 수업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도치예요. 그러니까 도치하고 뭐 비교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포 내신을 할 수 있을 준비, 도치, 관계사, 뭐 비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줬었거든요.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도치는 이제 3년 내내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not A 법비 같은 것도요. 소소하지만 B, not A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평소에 단어력 높여라. 동의와 반의어 챙기고 문법에 대해서 기본기를 닦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요, 그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요. 쭉 보시면은 이 내용이 실제 본문에서는 뭐 뱀파이어가 한 달에 한 명만 문다. 그랬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걸 응용했어요. 뱀파이어가 한 달에 2명씩 문다. 그러면 한 4달 뒤에는 뱀파이어가 몇으로 늘어나 있겠느냐라고 푼 문제인데 약간의 산수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고 산수를 해서 푸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6번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부교재의 비중이 무려 62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부교재의 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을 꼼꼼하게 꼭 봐야 한다. 수능 지향성이 있다. 더하기 문법은 꾸준히 매번 열심히 해라. 언제든지 뭐가 나와도 할 수 있게끔. 자,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영단어 쓰기는요. 아까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자궁부터 해서 쭉 했었는데요. 그거 이외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요. 서답형 2번에 한 꼭지로 나와 있었는데요. 서답형 2번에 1번 말고 2번. 윗글 빈칸에 A, B, C에 아래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영단어를 써라. 특히 C는 어법에 맞게 변형시켜라. 그 A가 뭐냐면요. 그 기본값이란 단어인데요. default settings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이죠. 어려운 단어이지만 독해할 때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그런 중약을 냈고요. 다음 B번은 뭐 밭에 보면 이랑 고랑 있잖아요.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를 만큼 이런 거 왜 냈지 싶은 뭐 엿먹어라 같은 느낌의 이런 건 몰랐지 이런 것까지 외우진 않았지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어랑 그룹스이고요. 다음 C번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 시냅스 가지치기 하는 그런 거 우리 머릿속에서 안 쓰는 시냅스를 잘라버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prune을 사용해가지고 pruned 맥락에서는 이제 수동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pp를 써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단어예요. 보통 고3들도 그 왜 지문 밑에 별표해가지고 참조 단어라고 써주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마포 1학년은 객관식이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을 다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진짜 지문을 거의 다 외워야 된다라는 게 나오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8번 문장 순서별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 지문인데 첫 덩어리와 마지막 덩어리를 주고 가운데 덩어리를 3개로 나눴습니다. 3-4개로 나눠가지고 순서를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맥락에 맞게 짜임새에 맞게 배열하시오가 바로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포 2학년이 이번 중간부터 이걸 많이 냈었거든요. 이번 기말도 나왔고 이거를 약간 좀 따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이 2학년을 지향해서 이걸 미리 내신 게 아닌가.
이런 문제 또 나오겠죠. 그래서 객관식에서도 뭐 순서 배열 나와 있지만은 이게 주관식에서 이렇게 흔히 A, B, C를 벗어나서 A, B, C, D까지 나왔잖아요. 다음에 E도 나올 수 있죠. 5개 배열하는 거. 그래서 짜임새를 좀 보는 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총 정리하자면요. 마포고 1학년의 시험 관건은요. 일단 서술형을 다 맞춰야 돼요. 이건 깔고 들어가는 기본 점수를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문법 틀린 거 뭐 3개를 고쳐라 할 때 아까 밑줄 없던 거 기억나십니까? 킬러 문제였고요. 또 지문 속에 있는 단어는요. 정말 열심히 써봐야 돼요. 단어 뜻을 아는데 스펠링을 모르면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꼭 스펠링도 안 틀려야 되고요. 그리고 악필인 경우에도 감점이 되니까 쓸 때 정성껏 써야 합니다. 이렇게 단어만 해도 묶어보니까 총 7점이나 되더라고요. 100점 만점 중에. 다음 3번 중요 문장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법 요소가 2-3개 겹쳐 있는 부분 위주로 제가 많이 이제 골라주는 문제들 위주로 문장들 위주로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대명사가 가리키는 거 쓰는 게 나왔는데요. 이건 참 좋아요. 이거는 마포 2학년도 냈는데요. 뭐 대명사만이 아니라 3개 정도 밑줄 그어놓고 본문에서 가리키는 게 뭔지를 쓰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거는 독해력 측정이에요.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흔히 이렇게 왜 중심 소재가 있으면 이게 A이면은 A를 또 쓰는 게 아니라 A 다시나 A 다시 다시 또는 대명사로 다 치환하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건요. 수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문장 순서 챙기기인데요. 순서 배열 그런 게 주관식으로 처음 나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객관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나오지만 주관식도 나온다라는 거, 개수도 A, B, C를 벗어나서 D, E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음 3번 방대한 양이 있는데요. 모의고사 지문이 많잖아요. 그걸 한 번 다 본다고 해서 그게 다 기억날까요? 그렇지 않죠.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고 또 순서도 외워야 되는데 이걸 복습을 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3회독, 4회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빨리 끝내놓고 그 지문을 수업을 빨리 끝내놓고 계속 복습하는 걸 많이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4번 모두 고르시오는 진짜 복불복이에요. 내가 정말 영어 잘해. 나는 고2 모의고사도 100점이야. 고3 모의고사도 1등급이야. 라고 해도 마포 1학년 시험지에서는 3등급 나온다. 이게 흔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학년 시험에서 좀 못 봤어. 그래도 얘가 영어를 잘하는데도 못 볼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정말 오답률이 높고요.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 풀리면 세모하고 넘어가야 해요. 네. 다음 5번 본문 변조가 1학기 중간 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학기 이 기말에 오자 무려 한 5개, 6개가 됐잖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더 그 힘든 점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마포에 대한 영어 공부는요. 1학년 때는 좀 약간 엿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2학년, 3학년 바라보면서 수능 독해를 지향해야 합니다. 탄탄한 어휘력 꼭 가져가시고 문법 기본기 이건 평소 내신 기간을 벗어난 비내신 기간에 더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또 고난도 독해 훈련해야지 뭐 수능도 가져갈 수 있겠죠. 수능 가져가야지 나중에 뭐 수시를 쓸 때에도 왜 있잖아요. 그 최저 기준 맞추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라든가 뭐 소재가 A에서 A-나 A-로 치환되는 거 연습해야 되고요. 다양한 배경 지식과 깊은 사고력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2학년 되면요. 2학년이 이쯤 되면 벌써 3학년 거 EBS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그 방향성을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평소에 저희가 이제 마포 1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내신 기간인데도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시간은요. 화목 7시 반이에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주 2회고 한 번에 2시간 반이니까 주 전체적으로 보면 주에 5시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말 반이 있는데요. 토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그 4시간짜리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배치고사를 보시고 이제 해당 반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내신 기간에는 정말 밀도 있는 내신 수업을 하고요. 제가 마포고 전학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들은 공부해도 점수가 배신 때리는 거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2학년은 공부한 만큼 나오고, 3학년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네, 다음 2번. 비내신 기간에도 고강도의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모의고사 기출 풀고 구문 공부하고 문법 공부, 어휘 공부하는데요. 특히 문법 공부가 1학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해놓아야지 2, 3학년 내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의 스카이 졸업생과 의치한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번째, 철저할 관리가 있고요. 또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뭔가 격려해주고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학년들이 있고 2학년들을 가면은 저희가 전교권이 많이 있어요. 2학년들은 진짜 뼈를 갈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학년 때 더 잘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시험 배신 때려도 슬퍼하지 말고 수능 지향성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